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라틴어 문법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에 할 내용은 미래 동사와 미완료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동사부터 살펴볼 텐데 라틴어에서 동사는 어미 변화를 하죠. 그래서 미래 동사도 어미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에서는 어미 뒤에 보가 붙습니다. 그리고 2인칭에서는 bis, 3인칭에서는 bit, 복수 1인칭에서는 비무스, 복수 2인칭에서는 비티스, 복수 3인칭에서는 분트가 붙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B라는 어미가 공통적으로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어미 변화의 특징은 이 B가 붙는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비슷하죠. 우리가 여기 그냥 직설법 동사 변화에서도 여기 S, T, mus, tis, unt 이렇게 변했었죠. as, at, mus, tis, unt 이렇게 변했었는데 거기에 이 B가 어미에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붙은 것을 우리는 미래 동사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에서와 똑같이 1인칭에서는 쉘로, 2, 3인칭에서는 밀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은 다 뭐뭐일 것이다 정도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여기 데 아미코 코기타보라는 그런 이제 문장이 있죠. 이것을 한번 해석해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동사가 코기타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어미에 보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죠? 생각할 것이다가 되겠죠. 이게 코기토 이 동사의 변화형이기 때문에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는 abou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아미코는 친구죠. 그래서 나는 친구에 관하여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에서 동사는 하베분트죠. 그래서 뒤에 이 분트가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 그래서 뭐 그들 또는 그녀들 이렇게 또 그것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봤을 때에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뒤에 am 형태가 왔죠. 이것은 우리가 명사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격 형태, 아쿠자티브 형태죠. 그러면은 목적어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탐, 삼피엔티암 하면은 많은 지혜들 뭐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들이라고 해보면 그들은 많은 지혜들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하베오 동사가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였죠.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한번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라우도라는 동사가 있죠. 라우도라는 동사는 이제 뭐 칭찬하다라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 모네오는 뭐 권면하다, 충고하다, 어드바이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는 1변하고 얘는 2변화 동사였죠. 그쵸? 그래서 라우다레라는 형태의 1변화와 모네레라는 이제 2변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뭐 변화하는 형태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우드 동사는 라우다레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어미가 라우다까지 붙고 뒤에 어미 변화 형태가 붙습니다. 그래서 라우다보, 라우다비스, 이 바를 해놓은 것은 이 비 형태가 어미 변화에 추가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3인칭에서는 라우다 비트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수 1인칭에서는 라우다 비무스, 복수 2인칭은 라우다 비티스, 복수 3인칭은 라우다 분트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뒤에 어미 변화형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네오 동사 같은 경우는 모네레 동사죠. 그래서 모네보가 되고요. 그리고 모네비스, 모네비트, 그리고 모네비무스, 모네비티스, 모네분트라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뒤에 어미 변화가 어떤 것인지만 알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어미 변화만 나오기 때문에 되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우리가 imperfectum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게 영어에 없는 동사여서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imperfectum은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 동사의 어미 변화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어미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변화는 밤, 바스, 바트, 바무스, 바티스, 반트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밤, 바스, 바트, 바무스, 바티스, 반트 형태로 변한다. 그리고 해석은 영어의 과거 진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과거에 지속되거나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반복적인 습관적 동작, used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는 used로 많이 쓰는 그런 반복적인 동작, 습관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방금 시작된 동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문장이나 내용에 의지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문맥 가운데 이 지금 미완료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은 나우탐 모네밤이라는 예가 있죠. 그래서 나우탐 모네밤 하면 뭡니까? 우리 나우타는 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am이 붙었으니까 아쿠자티브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네밤 이게 잘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 am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게 대격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라는 미완료 형태의 어미 특징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우탐 모네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밤이 1인칭 단수 형태였죠. 그래서 나는 뭐 충고한다, 뭐 권면한다. 네, 나는 권면하는 중이었다. 우선 과거의 진행으로 해보면 나는 뭐 권면하는 중이었다. 아니면 뭐 권면하곤 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선원들을 권면하곤 했다. 충고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은 포에타이 비탐 아그리콜라이 라우다반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포에타이는 이제 시인을 이야기할 테고 비탐 뭐 삶이겠고요. 그래서 아그리콜라이 라우다반트라고 했을 때 이 동사 형태를 일단 한번 보면은 반트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면은 일단은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포에타이가 주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그리콜라이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게 복수 1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일단 포에타이를 주격으로 봤을 때 시인들은 그러면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무엇을 칭찬한다니까. 그래서 비탐 하면은 삶을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그리콜라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아그리콜라이는 어떻게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어 이게 2격 그리고 3격, 단수 2격 3격, 복수 1격 역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농부들의 이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수식해주는. 그래서 시인들은 농부들의 삶을 칭찬한다 라고 번역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이제 어미 변화의 예를 우리가 아까 미래 동사와 똑같이 라우도와 모네오 동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바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1인칭이 이제 밤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죠. 그리고 이제 2인칭은 바의 s 또 바의 t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라우다밤, 라우다바스, 라우다바트, 라우다바무스, 라우다바티스, 라우다반트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모네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모네밤, 모네바스, 모네바트, 모네바무스, 모네바티스, 모네반트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 모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네반트 이렇게 변화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오늘은 좀 몇 개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보면은 오피큐움, 리베로스, 비로스, 셈퍼, 보카바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동사를 저는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살펴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 보카바트라는 것이 동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트 아까 바트가 뭐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이제 미래형은 비트였고요. 미완료형이 바트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미완료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완료 단수 3인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수 3인칭으로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을 일단은 문장에서 찾아봐야겠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샘퍼는 부사죠. 부사니까는 주어가 될 수 없고요. 오피키움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임무, 봉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얘는 오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대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피키움이 주어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종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임무, 봉사, 가 또는 뭐는 이 복합은 이제 부르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뭐 부르는 중이었다 혹은 뭐 부르곤 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완료 형태니까 제가 봤을 땐 부르곤 했다로 일단은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베로스는 이제 자유로운 뭐 그런 거고요. 비로스는 남자,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복수 대격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복수 대격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무 봉사는 자유로운 사람들 혹은 뭐 남자들을 부른다. 부르곤 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겠죠. 부르곤 했다. 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뭐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종종 부르곤 했다. 그러니까 일들이 이제 부르게 되면은 그 자유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베비무스 몰토스 피로스 에트 페미나스 마그노룸 아니모룸. 얘는 의문문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는 또 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사 형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비무스가 나오죠. 그래서 하베비무스 해갖고 복수에는 1인칭 복수 1인칭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B라는 어미가 특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래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베오 동사니까 우리는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주어로 들어갈 것과 또 목적으로 들어갈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어는 일단 뭐죠? 우리는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질 것이다. 여기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은 이제 목적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형태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토스 비로스 에트는 이제 엔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페미나스 그래서 이 오스와 아스가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마그노름과 아니모름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입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복수 입격, 소유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오름이라는 형태.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위대한 정신, 또 뭐 영혼, 뭐 큰 영혼, 큰 정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대한 정신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질 것이단데 그러면 위대한 정신을 가진 혹은 뭐 위대한 정신의 여인들과 남자들을 그리고 물토스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정신의 많은 여자, 남자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니 레스트 지네 쿨파 수무스 보니시 파우카스 하베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일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단어죠. 부정어입니다. 아무도 뭐 많다 뭐 이런 부정어이고요. 지네는 뭐뭐 없이 이런 또 부정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중으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동사는 일단 얘가 동사입니다. 그쵸? 에스트 우리가 순동사 그리고 여기 수무스도 동사고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네요. 하베무스도 동사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수 3인칭이고요. 얘는 복수 1인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베무스도 역시 복수 1인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쿨파라는 것은 뭐 잘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디드 뭐 선한,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우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파우카스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보통 뭐 소수의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명사로 사용될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닐 에스트 시네 쿨파, 잘못이 없다. 근데 이제 닐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것도 아무도 잘못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것은 혹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번역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무스는 이제 우리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 또 우리는 뭐 좋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이 C라는 조건 문장과 연결된 이제 주문장이 되겠고요. 이 C 문장이 부문장이 될 텐데, 그래서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우리는 뭐 선하다,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다면 이겠죠. 파우카스,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무슨 의미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세 문장을 더 해볼 텐데 네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앙구스투스 아니무스 페쿠니암 아마트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동사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사는 아마트가 되겠죠. 그렇죠? 아말의 동사였죠. 그래서 아마트 하면은 단수 3인칭 형태가 돼서 이제 주어로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앙구스트는 좁은 혹은 편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니무스는 뭐 영혼, 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페쿠니암은 뭐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3인칭 주어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무스죠. 그쵸? 페쿠니암은 뒤에 암 형태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대격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로 오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앙구스투스는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얘를 아니무스를 수식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좁은 영혼 아니면 편협한, 좁은 영혼은, 아마트는 뭐였죠? 좋아하다, 뭐 사랑하다, 이런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좋아한다, 무엇을? 그쵸, 돈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 라틴어 문장들은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편협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좁게, 작게, 편협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또한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쿨파 에스트메아 오 아미키 라고 나와 있죠. 얘는 뭐 주어가 매우 명확합니다. 오 아미키 혹격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 친구요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est겠죠. 그래서 쏨동사의 단수 3인칭입니다. 내 안은 뭐 나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쿨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쿨파는 우리가 위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잘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앞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잘못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뒤에까지 해보면은 주어가 오 아비케였죠. 그러면은 친구여, 잘못은 나의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키케로가 한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진짜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여, 잘못은 나의 것이다 라고 친구를 감싸주는, 또 변호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비타 휴마나 에스트 수플리키움이라는 이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동사를 먼저 찾아보면 에스트가 동사로 오겠죠. 이것도 단수 3인칭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플리키움 같은 경우는 뭐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타는 뭐 삶 많이 나왔었죠. 얘는 뭐 인간.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인간 삶은 형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문장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인간의 삶이 형벌인 것인가? 뭐 이제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의 육체는 어떤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과연 형벌인가? 뭐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뭐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사상, 세계관에, 가치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문법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